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조금 조용히 지나갈까 싶었는데 역시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제보로 시작합니다. 일단 제보자분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네, 여기 지금 대변 주차장인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 남편 때리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대변 주차장이요! 대변 주차장 빨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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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변 주차장이 어때요? 저희 남편 뒤에서 막고 있는데요. 여기 대변 주차장 농협 앞에 건너편 빨리! 여보 잡아! 이제 도망가요!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저게 지난달 29일 저녁 7시 반쯤입니다. 부산 기장의 대변항 공용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단 저게 제보자인 저 피해 남성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5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이 제보자에게 자동차 시동을 끄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반말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곧장 다가와서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차에는 피해 남성의 아내와 아이까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 피해 남성은 맞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 약간 무차별 폭행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건지.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애가 목이 마르다 해서 그 대변에 공용주차장 쪽에 잠시 주차해놓고 편의점에 물 좀 빨리 사고 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저한테 욕을 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새끼야 차 시동 꺼라. 매연 나 올라온다 아이가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반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더만 바로 저한테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맞고 안경이 날아가면서.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0초 만에 주먹질이라고요? 그렇죠. 제보자가 상대 남성한테 반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20초 만에 폭행을 가합니다. 폭행은 주먹, 무릎, 발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시간을 좀 봤을 때는 저녁 7시 29분에 가족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다음에 30분에 지금 여성이 가족이 112 신고를 합니다. 2분 정도 지났을 때 가해자가 맥주 캔 같은 거 마시고 도주를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1분 후에는 33분에 주변 시민들하고 합세해서 범인을 제압을 하고요. 10분 지난 44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이 범인을 경찰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눈 부위가 지금 많이 찢어졌거든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봉합이 필요하다 해서 저렇게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까? 일단 제보자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 이후에 걷는 모습도 그렇고 나중에 뛰어서 달아날 때도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어서 마셨다고 할지라도 맥주 한두 캔 정도 마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술에 취했거나 어떤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제보자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앞서 보셨던 영상이 이제 제보자분의 아내가 그 차 안에서 112에 신고를 하면서 그 남편이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을 막 설명했던 그 장면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아내한테 큰 소리로 애 있으니까 빨리 차 문 잠가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 가해 남성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곧바로 창문을 쳐다봤다고 하고 분명히 차 안에 아내랑 아기까지 있는 걸 봤는데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또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4살 된 딸입니다. 4살 된 딸이 아빠가 맞는 걸 고스란히 봤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제보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촬영 모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 상처 페임이 심해서 이렇게 평생 흉터를 달고 살아야 하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렇게 성인들이 싸울 때 반말하지 마 이러면서 싸울 때는 보통
약간의 어떤 입씨름이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이제 뭐 마지막에 주먹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그런 실랑이 없이 바로 그냥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앞뒤 사건을 좀 봐야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의 일방적인 이제 해설입니다. 상황에 대한. 그런데 아마도 이 지금 폭행을 한 사람은 편의점에서 뭔가 뭐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차를 이제 편의점 앞에다 세워서 시동을 끄지 않으니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한 게 이 대목이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물론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짜고짜로 이제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주먹질을 한 거는 이건 아주 잘못됐고요. 주먹질을 하시는 장면 보시면 이게 웬만한 폭력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대 때리고 사람이 쓰러지면 중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또 폭행을 하잖아요. 발로 밟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은 아닐 거다. 그렇죠. 전력이 아마 있을 개연성이 되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경찰이 이 폭행범의 전과 같은 걸 좀 수사 경력 조회나 이런 걸 좀 뒤져봤었으면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경위는 양쪽의 얘기를 일단은 다 들어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는요, 잠시 후에 또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보자 눈 부위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병원에 응급실에 아마 들렀겠죠. 그래서 봉합을 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평소에. 그래서 안경을 저 현장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경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뭔가 좀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불안해서 이 근처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경찰분하고 같이 폭행 현장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 같은 편의점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3시간 뒤에 가보니까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 그곳에서 또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지금 저 상황이네요. 네, 황당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경찰 측에 어렵사리 연락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이게 만취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 연락처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치장이 구류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저 사람이 저기서 술을 또 마시고 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제보자분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그렇게 빨리 풀어줄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상해까지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유치장 구류라도 좀 하던가 아니면 왜냐면 저희 애랑 집사람 얼굴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복이 또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제 차량 앞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차 남바도 그대로 그 범인한테 노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도 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집사람이 너무 불안해해서 또 타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가질 못했어요. 자, 이게 법적으로는 네.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뭐 경찰 입장에서는 저걸 유치장에 저런 정도로 가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막상 내일이 되면 말이죠. 네. 저런 반응을 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단순한 경찰에서는 주치 폭행 정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취도 아니고 뭐 한두 잔 마신 폭행 사고로 생각하고 아마 CCTV 영상이나 이런 걸 안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전과 조회 같은 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행 자체가 상당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아이나 엄마가 보는 데서 지금 폭행을 했어요. 심지어 사실 아이 보는 데서 폭행을 하게 되면 아동 학대 가능성도 어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다 그러면 그냥 쉽게 밖에 나가게 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긴 한데 아마 경찰은 조금 단순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저분 말씀 제보자 주장대로 본인이 지금 뭐 치료도 치료지만 일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후유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혹시 민사소송 제기 과정에서 또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 가장 간명한 방법은 사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이제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개인정보가 그 사람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